여기 리눅스에 프로그램 설치했습니다. JDK. 어저께 설치한 방식은 첫 번째 epic 페이지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럴 때에 데비안 패키지는 뭐 우분투용은 확진자가 점이에요. 점. 혹시나 다른 레드햇 계열은 페드로 같은 거는 라는 요렇게 생겼어요. .rpm 확장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설치한 프로그램을 파일명을 보면 어제 다운로드 여기에 프로그램 있죠. JDK 파일명을 한번 보십시오. JDK는 뭐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11.0.2는 버전입니다. 버전. 보통 앞에 자리는 크게 바뀐 거 기능이 완전히 기능의 업데이트가 확실히 바뀐 거 뒤에 거는 뒤에 버전들은 이제 사소한 수정사항들 있죠. 그런 게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 90, 11 앞에가 바뀌면 이제 큰 내용이 기능이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보면 운영체제 종류 뭐 리눅스, 윈도우 어쩌고저쩌고 맥O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X64는 해당 CPU의 아키텍처입니다. CPU가 64비트인지 또는 32비트인지 옛날에 32비트는 옛날에 32비트 32비트 지금은 32비트 없는데 32비트면 X64 대신에 뭐 i386, i486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의 64비트 64비트 컴퓨터에는 운영체제에는 32비트용 프로그램은 설치가 가능한데 32비트에는 64비트는 안 됩니다. 그냥 아래로 다운 가는데 위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확장자가 DEB는 뭐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에 설치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의 명을 보고 얘가 어떤 운영체제에 어떤 아키텍처에 설치해야 되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했던 첫 번째 방식. 이제 두 번째 방식은 ap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눅스에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파일을 설치할 때 설치에 필요한 파일들이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개의 설정 파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뭐 연동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걸 다 찾아야 돼요. 검색을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또는 파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번거롭죠. JDK는 JDK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다른 프로그램들 특히나 서버용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찾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apt는 내가 apt 명령을 의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얘는 자동으로 관련 파일들을 파일들이에요. 파일들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도 해줘요. 설정하고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편하겠죠? apt 방식이 편합니다. 자, apt 방식으로 설치할 때 우리가 내용을 프로세스를 조금 보면 최근 253페이지에 프로세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세서 253페이지 프로세서 자, 책에도 설명되어 있을지 프로세스는 뭐가 프로그램 실행 코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장 공간은 하드디스크인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스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읽어드리죠. 읽어드린 다음에 어디에 로드 시키냐면 메모리에 로드가 됩니다. 메모리 올려놓고 그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은 CPU가 연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순서로 흘러가는데 그럴 때에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실행 코드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하는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되어 책에처럼 로드되어 활성화된 상태 보통 그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동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얘기예요. 자, 윈도우는 프로세스 윈도우는 프로세스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서 지금 동작 중인 프로세스 하기 윈도우는 응? 윈도우는 어디서? 그렇지 작업관리자 클릭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지금 동작 중인 거 뭐가 이래 많아. 아이고 그것도 안 눌릴 수밖에.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은가. 다시 프로세스 리눅스는 이름이 명령어가 있어요. 프로세스의 옵션이 EF입니다.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컴퓨터에 있는 현재 리눅스에서 작동 중인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걸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어요. EF 요거는 주 위로 가보면 누가 어떤 사용자가 이 프로세스를 작동 중인가 그 얘기예요.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PID는 이 프로세스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 다음 PPID는 해당 프로세스가 동작하기 전에 미리 실행되어야 할 때 프로세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0이란 말은 얘가 완전히 최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겠죠. 4번 프로세스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2번이 실행돼야 4번이 실행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프로세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얘는 뭐냐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저는 이 크롬 2개하고 메모장하고 뭐 지금 이제 리눅스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을 직접 사용자하고 지금 인터페이스를 주고 받습니다. 그걸 포그라운드라 하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거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그냥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제가 백신 프로그램 있어도 그를 직접 컨트롤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실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시키면 사용자한테 알려주죠.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뭐 하세요. 검사하세요. 이렇게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건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 자, 서비스는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항상 동작 중인 서버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란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리눅스가 서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 서버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그냥 서버 프로세스예요. 서비스가 항상 동작 중인 거예요. 뭐 리눅스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 중인 프로세스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요거 있죠. 네이버의 카페가 밤 10시 되면 종료하고 아침 9시에 실행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얘가 특별하게 뭔가 해킹 사고라든지 큰 저기 어디고 저기 그 서버가 있는 어디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그럴 때 빼고는 항상 구동 중이죠. 그럼 얘를 뭐 항상 구동 중이라 해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강제로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켜져 있어요. 계속 켜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저기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프로세스도 뭐 서비스예요. 서비스. 오라클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죠. 사용자가 회원가입하고 뭐 로그인하고 처리하려면 오라클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서비스라고.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때 네트워크를 열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소켓이에요. 우리가 할 건 실제로 지금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세서, 서브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프로그램들 한번 이제 그거 설치할 거라서 소켓은 사용자가 요청 시에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동작 중인 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베이스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끄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이런 것들. 그 다음, MySQL, 이런 것들. 얘네들은 대표적인 뭐, RDBMS. 맞죠? RDBMS. RDBMS 뭔지 알죠? 응? RDBMS. RDBMS 뭔지 알지? 몰라? 그래. 모른다고? 아니, 오라클도 RDBMS잖아. 뭐라는겨? 원장님 수업, 너네 오라클 안 했나 수업? 했는데, RDBMS, 뭐, 광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야.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거, NoSQL.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지 마. 응?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지 마. 나 전에는 학생들이 처음 듣는다 했을 때 믿었는데, 내가 원장님, 그 유튜브에 썸네일 내가 만들어주거든. 그 썸네일 만들 때 그날 수업 내용 뭔지 봐야 되잖아. 거기에 있었어. 거짓말 하면 안 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찾아봐. 응? NoSQL. 앞에 오라클, 마이스QL 얘네들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의미는 알죠? 응?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얘는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구조만 있어요. 관계가 아니라고. 테이블도 이름이 명칭을 뭐 도큐멘트, 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없어요. 저기 데이터 타입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응? 뭐 객체 형태로. 그래서 쿼리를 실행시킬 때 뭐 메서드를 호출해요. 응? 메서드, 셀렉트 메서드, 인서트 메서드 거기에 뭐 들어갈 인수값이 보통 뭐 객체에 속성 추가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NoSQL이요. 그럼 NoSQL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즘에 뭐 데이터, 응? 빅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그냥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환경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양이 많고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면 느리죠? 응? 카디널리티, 응? 대학 조건 다 검사하려면 느리다고. 그 대신에 노에스큐엘은 환경이 아니니까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한다고 셀렉트하고.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걔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노에스큐엘. 구조가 없다고 해서 노에스큐엘의 약자는 not only SQL입니다. 구조가 없어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요. 데이터 우리가 여기지 오라클은 탭을 만들죠. 탭을 만들 때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설정합니다. 뭐 바타 그다음 뭐 이런 형식으로 그게 없다고. 그냥 뭐 탭 만들고 인설트 뭐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데이터 타입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입력하면 됩니다. 뭐하다 이래 됐지. 베이스 하다가 종류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상식이 상식. 응? 이제 처음 들었다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뭐 하지? 웹서버. 웹서버. 이것도 서비스예요. TV도 계속 켜져 있어야 되지만 웹서버도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거를 잘 만들었어. 프로그램을. 게시판을 잘 열심히 만들었는데 웹서버가 없으면 사용자들한테 못 보여줘요. 웹서버라는 시스템에다가 내가 만든 뭐 소스 파일하고 클래스 파일을 올려야 돼요. 거기에 등록해야만 사용자들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서비스 해주려면 웹서버도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는데 서버 컴퓨터는 켜져 있는데 웹서버 꺼졌다. 사용자한테 서비스 못 해줘요. 전통적인 웹서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톰캣이가 있습니다. 톰캣. 얘를 이름을 WAS라고 해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톰캣은 웹 어플리케이션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 뭐 자바 말이에요.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컴파일러 언어는 뭐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클래스 파일을 실행시켜 가지고 동작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죠. 그런데 그러려면 컴파일하는 기능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웹서버가 그게 와스예요. 와스. 만약에 자바 아니고 다른 언어로 개발하면 컴파일 안 하는 언어로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뭐 그냥 웹서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SP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그런 걸 서비스하려면 와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 와스. 그 대표적인 게 톰캣. 걔는 이제 계속 작동을 해야 되죠. 서비스 해주려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필요한 거 FTP 파일 트랜스 프로토콜이 뭔지 맞는지 몰라. CH 대충 보세요. 프로토콜이 약 스펠링은 모르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 프로토콜. 이거 아니고 프로토콜 용문은 프로토콜 맞네. 프로토콜 COL이네. COL 파일을 주고받는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에요. 파일 주고받는데 우리가 어렵게 JDK 깔고 리눅스에서 VL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장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내가 내 컴퓨터에 소스 파일 다 만들어요. 응? 소스 파일 만들어서 내 컴퓨터 있고 리눅스 컴퓨터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소스 파일 다 작업하고 싹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눅스 컴퓨터로 작업한 소스 파일을 전송시키면 돼요.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냐면 FTP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FTP가 필요합니다. 그래 놓고 뭐 컴파일하고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소스 작업은 번거롭고 그러다가 진짜 간단한 거 수정할 거면 VI 열면 되고 내용을 많이 수정할 거면 컴퓨터에서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수정하고 또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FTP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SH 같은 거. 얘가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는 원격 터미널 접속.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컴퓨터가 실제로는 지금은 테스트하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우리가 직접 가상머신에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실무에 가면 뭐가 그러는 실제 만약에 서버 컴퓨터가 유닉스든 리눅스든 서버실에 있죠. 그럼 내가 작업하는 사무실이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파일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할 건 올리고 나서 확인해봐야 되죠. 정상적으로 파일 올랐는지 그 다음에 뭐 자바 C 하고 실행시키려면 명령을 입력해야 되는데 본 서버 리눅스 컴퓨터가 다른 데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가고 내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속해갖고 명령어를 날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본 서버는 안 열어줍니다. 직접적으로 보안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본 서버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데 신입한테 괜히 열어줬다가 날려버리면 이게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안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이 계정만 열어준단 말이에요. 관리자 계정도 안 열어줘요. 관리자 계정은.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원 터미널 접속해서 명령어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명령을 그때 입력한다 그 얘기요. 그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서버로 쓰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클라우드 접속할 때도 클라우드가 어디 AWS 클라우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아마존 본사에 있겠지. 본사에 다 있지는 않고 어디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어딘지도 모릅니다. 보안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면 원격 접속해야 되고 거기에 파일 업로드하려면 FTP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여러가지 프로그램 하려면 뭐 프로그램 설치할 것들도 당연히 윈도우 내 노트북에서 받았다가 FTP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전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서버는 이 환경 아니에요. 뭐 UI 환경 아니다 이 말이에요. 터미널 창만 있습니다. 이런 거 못 써요. 실제로는. 그럼 터미널 창에서만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필요해요. 요거. FTP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원격 접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원격 접속.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설치할 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순서, 서비스, 프로그램. 잘 봐야 돼요. 프로그램. 거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치, 순서. 서비스 프로그램 첫 번째는 리눅스의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자, 리눅스가 서버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눅스의 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두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리눅스에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윈도우에서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려면 윈도우용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같이 접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중에 윈도우에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리눅스에 설치하는 건 리눅스가 우리가 서버라고 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서버라 했으니까 리눅스에는 서버 프로그램 설치하고 두 번째 이제 얘는 서비스는 아까 제가 항상 가동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줘야 돼요. 설치하고 나면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로 얘 계속 실행하고 있어야 되니까 꺼지면 안 돼요. 설치한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설치를 하고 그다음 구동해서 계속 서비스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구동을 해야 됩니다. 구동.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은 방화벽이 켜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리눅스는 항상 첫 번째가 보안이에요. 보안.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방화벽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방화벽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 이런 것들, FT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험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파일 자체를. 그 파일이 바이러스가 있는 파일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이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FTP 같은 거는 처음부터 방화벽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리눅스 자체가 이 프로그램은 아예. 그러면 쓸 때 잠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응? 쓸 때. 방화벽 해제하고, 그 다음 4번. IP. 리눅스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해당 서버 프로그램에 외부에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하려면 뭘로 접속하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P 주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마다 IP 주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터마다. 응? IP 주소가 할당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중복 안 되는 주소 있죠. 뭐 192.1 여기는 062로 접속하니까 보통 192.168.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자리, 네 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필요한 건 IP 주소예요. IP 주소가 없으면 접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의 IP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해당 리눅스로 접속할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윈도우에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클라이언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로 IP와 그다음 ID, 사용자명, 비밀번호 이런 걸 가지고 접속을 하면 돼요. 그냥 접속은 안 돼요. 리눅스는 항상 외부에서 프로그램에 서비스에 접속할 때는 IP가 필요하고 사용자 이름 필요하고 비밀번호 필요하고. 자, 그러면 원격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름이 SSH예요. 얘는 이름이 Secure Shell 접속 프로그램. Secure Shell. Secure란 말은 얘가 터미널 접속 프로그램인데 Secure 해서 보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리눅스에 서브 프로그램 설정할 건데 우리가 어저께는 DPKG로 했는데 오늘은 APT로 한번 해볼 거예요. 1번 설치. 자, APT 하려면 우선 리눅스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인터넷 잘 접속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명령어는 APT의 옵션이 Y 옵션, 그 다음 인스톨, 서비스명 이런데 Y 인스톨 서비스가 SSH 최대 봅시다. 최대 접속 설정 뒤에 프로그램이 설치인데 서버 설치 팩이 466페이지네요. 목록이 뒤로 서버 프로그램 뒤로 갑니다. 466페이지. 이름이 OpenSSH 서버네요. 리눅스 종류마다 조금 이름이 달라서 SSH 서버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 OpenSSH 서버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치합니다. 관리자로 접속하세요. 프로그램 설치는 관리자 권한이에요. 자, apt y install 아까 open ssh 서버라고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설치하고 나서
자, 프로그램을 구동하라고 했네요. 프로그램 구동. 자, 프로그램 구동. 이제 설치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서비스니까. 자, 여기는 이 명령어가 시스템 이거예요. 책에도 아까 466페이지였나? 명령어가 있습니다. 책에 466페이지를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스타트니까 시작. 정상적으로 잘 시작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시스템 스테이터스 서비스명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enable 서비스명. 얘는 우리가 그냥 스타트만 하면 만약에 리눅스를 재부팅하면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되는 게 아니고 enable 해놓으면 얘는 부팅 시 자동 시작. 부팅 되더라도 재시작 되더라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스타트 하겠다 그 얘기예요. 스타트 해놓고 enable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스타트 이거는 말 그대로 종료. 이제 안 할 거 종료. 그 다음 시스템 리스타트도 있습니다. 서비스명 재시작. 재시작은 뭐냐면 지금 서비스가 진행 중인데 내가 뭘 우리가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바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꾼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를 재시작해야지 바꾼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시켜주면 돼요. 리스타트 안 하면 뭐 스탑에다가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스템 CTL 스타트예요. 뭐 서비스 명의 이름이 SSH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시스템 스타트 SSH 확인해 볼까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스테이터스 STAUT SSH 그러면 위에 액티브 상황이 러닝 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에 같이 있어가지고 프롬프트가 제대로 안 보이면 빠져나오는 거는 Q 해서 빠져나오면 돼요. Q는 컨트롤 E, 컨트롤 G 뭐 그런 걸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는 해놨어요. 스타트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세 번째가 방화벽 해제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Secure 뭐 보안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방화벽 해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방화벽 해제 필요 없어요. 생략. 그런데 방화벽 해제를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근데 방화벽 해제, 방화벽을 컨트롤하는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명령을 써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래서 왜냐면 또 방화벽 잘못 건드렸다가는 접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GUI용 방화벽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할게요. 얘가 apt, 얘도 똑같이 apt로 설치하면 돼요. y install. 이름이 타이어 월 컴피그입니다. 말 그대로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요걸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apt y install. 저기에 옵션 y는 왜 쓰냐면 옵션 y를 안 적으면 설치할 때 막 계속 물어봐요.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y 하면 알아서 그냥 해라 이 말입니다. 타이어 월 컴피그예요. 얘는 또 아까처럼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트워크 느림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은 조금 무거워요. 요건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설치가 되면 얘는 파이어월 컴피그 해서 불러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돼요. 컴피그. 이게 변해요. 컨트롤 하니까. 서비스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서비스를 스크롤 해보면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 이름이 서비스가 뭐냐면 SSH예요. SSH 저 밑에 가보면 SSH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건 방화벽이 해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비스 등록할 서비스가 저렇게 많은데 다 방화벽이 지금 막혀져 있는 거예요.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해제된 겁니다. 혹시나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하면 돼요. SSH는 보안이 된 프로그램이라 예, 리눅스가 자동적으로 방화벽을 해제해 놓습니다. 얘는 그냥 끄기. 자, 그 다음은 4번 리눅스의 IP 주소 확인. 자, 명령어가 리눅스에서 IP 주소 확인은 if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도 아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될걸요? 잠깐만요. ifconfig 한번 쳐볼게요. config. 그러면 ifconfig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통해서 해당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또 설치를 해보죠. y install. 이름이 넷툴이네요. 툴스. 아마 뭐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프로그램 설치할 때 우선 첫 번째는 apt로 명령어를 쳐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걸 설치하는 게 맞죠. 얘가 알아서 설치해 주니까. 근데 없으면 이제 어제 JDK처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오류하나? 명령어를 못. 얘는 apt y install net 두 개 다 설치를 하십시오. 두 개 다. 얘가 설치 다 되면 이제 IP config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요. config. 그러면 IP 주소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면 IP 주소가 어떤 거냐면 inet에서 우리가 여기가 061을 통해서 접속하니까 IP 주소의 구조가 192.168.1.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IP 주소예요. 잘 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밑에 127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응? 요거 192.168.1로 시작되는 것. 그게 IP 주소입니다. 혹시나 192.168. 시작 안 한 사람 IP 주소. 그건 없죠? 본인 IP 주소 확인하세요. 본인 거. 어, 어, 어디? 이제 IP 주소까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윈도우에 프로그램 설치. 우리가 윈도우에는 프로그램 설치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 이름이 원격 접속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뿌띠예요. 뿌띠. 자, 그 다음 5번. 아이고, 얘 5번이고. 6번. 네. 연결할 겁니다. 자, 연결할 때 이제 필요한 거 본인 IP 주소 필요합니다. 리눅스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리눅스에. 자, 그러면 아까 윈도우에 뿌띠 깔았죠? 걔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UTY. 요렇게 생겼어요. 실행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윈도우에. 자, 첫 번째. 호스트네임 여기에 본인 거 IP 주소 적으세요. 아까 리눅스에서 확인한 거. 저는 192.168.121. 본인 거 192.16. 뭐 다른 사람 거
접속해도 됩니다. 1.122 옆에 사람 거 뭐 접속하든지. 검색해봐라 검색. 밑에 검색. 응. 응? 응. 아니 몰라.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낼 정도면 뭐. 응?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낼 정도면 뭐. 여기 없겠지? 비밀번호 알아낼 수도 있겠는데 하겠지만 뭐. 응. IP 주소. 자, IP 주소 입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픈해서 열어보십시오. 오픈. 그러면 뭐 노티스가 얼러트가 옵니다. 그냥 업세트 하면 됩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잠시만요. 화면을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내가 화면 키울 거야. 페인지 세팅에 짝 크게 키울 거예요. 윈도우 밑에 어피어런스 보면 폰트 세팅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하면 돼요. 여기가 어디 리눅스에 터미널입니다. 로그인 우분투 IP 주소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 본인 거 비밀번호.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격으로 접속한 리눅스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이거밖에 안 나타나요. 이제 GUI 환경이 없습니다. 체크한 것밖에 안 나타나요. 접속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시스템 스타트 안 해줬거나 IP 주소 잘못됐거나 스타트 하고 IP 주소로 접속을 해야 돼요. IP 주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